투표 잘 하셨습니까? 여당의 압승 속에서 야당이 참패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민의 반영이라는 점에서 많은 시사점을 남기고 있습니다. 바라건대는 이번 선출된 선량들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법치주의, 대의주의, 정당 정치 활성화에 어느 때보다도 더 큰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4.19 이거 60주년에 즈음해서 주제를 60여 년 전 4.19 혁명과 경찰 정치라는 주제를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4.19 혁명은 자유, 민주, 독재, 타도를 외쳤던 4.19 이거였습니다. 4.19 혁명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시는 바와 같이 1960년 3월 15일 실시된 총선에서 자유당 정권의 불법 부정선거 결과가 드러나서 촉발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이승만 정권이 독재 행태와 민중에 대한 탄압이 발로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48년 정권 수립 후 12년을 집권한 이승만 정권의 제1공화국은 그 정치적 쟁점들이 많이 부각됐었는데 근본적으로는 정권적 차원의 것들이 많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부정선거를 통한 장기 집권 획책과 독재 권력에 반대하여 민주 절차에 의한 정권 교체를 요구하는 정치인 학생 운동이 정치 추세의 주류를 이루고 있었던 상황이 되겠습니다. 4.19 혁명은 이승만 정권의 지지 그룹과 그 반대자들 사이에서의 반목과 투쟁이라는 정권 차원의 정치 투쟁 현상이라고 우리가 단정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지 그룹으로는 자유당 내 이승만의 직속 측근 그룹들, 경찰과 관료들, 군부 고위층들, 그리고 일부 기업인들로 구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 반대 그룹에는 민주당의 야당 정치인들, 대학 언론 연계석의 지식인들, 그리고 학생들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민심은 이승만의 자유당 정권으로부터 크게 이반되어 있었으므로 대규모의 봉기에 필요했던 것은 도덕적 분개라는 공통된 감정을 점화시켜 줄 수 있는 어떤 사건만 있으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일촉즉발의 상황에 놓여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차에 4월 초 전국에서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을 때 항구 도시인 마산 시민들 또한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에 가담했습니다. 가담자 중에 최루탄이 눈에 박힌 채 바닷속에 버려진 마산 상고 학생 김조리 시체가 발견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시민들과 학생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시위는 급격히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4월 19일 약 3만여 명의 대학생과 고등학생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그 가운데 수천 명이 경무대를 향해서
돌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시위들을 향해서 발포하기에 이르렀고 학생들이 시위는 폭동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전국적으로는 부산, 대구, 광주, 인천, 목포, 청주 등과 같은 주요 도시에서 수천 명의 학생들이 시위에 가담하는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그날 서울에서만 자정까지 시위가 계속됐는데 약 130여 명이 사망하고 1000여 명 이상이 부상자가 속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시위대들은 4월 20일 이승만이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시위 군중들은 물러설 줄을 몰랐습니다. 4월 25일 시위 물결이 크게 일었습니다. 각 대학 300여 명의 교수들이 이승만 대통령의 사임을 요구하는 제자들을 지지하면서 서울 시내를 행진하고 나섰던 것입니다. 이승만 정권의 붕괴는 여러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주된 이유는 경찰력에 의해서 유지됐던 정치 권력이 학생들이 주도하는 시위에 굴복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경찰력이 자유당 정권의 주요 권력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4.19 혁명 후 경찰력이 마비에 따라서 자유당 정권이 하룻밤 사이에 붕괴됨으로써 명명백백하게 세상에 알려지게 됐던 것입니다. 결국 이승만 대통령은 교수들이 시위로 시작된 시위 새로운 물결, 미국으로부터의 사임 압력, 지지 그룹으로서의 경찰력이 붕괴, 그리고 무엇보다도 군으로부터의 지지 결여 등에 직면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은 1960년 4월 26일 사임을 발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후 허정 과도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과도 정부는 최소한의 현상 유지책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정부는 단지 선거 부정이나 정치 테러에 책임을 지고 있는 경찰이 최고 간부들만을 해임시켰을 뿐 근본적인 문제 처리에 미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미흡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과도 정부는 부정축제자를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반복해서 밝히기는 하였으나 실제로는 몇 사람에 대해서 과거의 부정축제를 잦은 신고하게 하고 그 축제분을 사회에 환원시키는 데 그치는 미봉책을 허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짧은 과도 정부 기간 중 허정 과도 수반은 줄곧 비혁명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라는 나약한 입장을 견지한 결과 후계 정권의 혁명적 개혁 조치를 지향하는 데 많은 제약과 어려운 숙제를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됐다는 것을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정치적 발전이 하나는 과도 정부하에서 정치 세력 집단으로서의 자유당의 해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60년 당시 우리나라의 상황은 이승만 정권의 권력 구조와 정치의식 계층, 특히 학생들이 가치관 사이에 크고 명백한 균열을 보이고 있었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19 혁명은 이승만 정권과
그의 지지 세력에 대항하는 반정부 세력에 의한 혁명적 시도였다고도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위 학생들과 시위 군중들은 그들 스스로의 조직화된 혁명의 지도력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조직화된 혁명이 지도력이 없는 상황에서 혁명의 결과도 당시로서는 별다른 대안 없이 유일한 정치 세력의 민주당이 그 모든 것을 접수해서 안고 가는 형국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역설적으로 말해서 이와 같은 경찰권에 절대의존한 정권이 아니함과 지도력이 부재로 촉발된 이승만 정권이 몰락은 필연적이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이승만 정권에 대한 처단은 4.19 혁명으로 종결됐습니다.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부는 타도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그 이후 민주당 정부에 의해서 개성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치권 등에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논란을 부추기는 그런 사례도 없잖아 보입니다. 어느 도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독재정부가 타도되고 민정이양이 됐다는 점을 부정하는 것 또한 역사적 관점에서 전혀 옳아 보이지 않습니다. 역사는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역사는 역사가가 기술해서 역사에 맡기는 것이지 정치나 정권, 정치인이 역사를 재단하거나 기술하는 것은 전혀 옳지 못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전국은 해방 전국에서 좌우 이념 대립이 첨예한 상황을 보이고 있는 것과 전혀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씁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신라통일 1344년 이후 만에 한반도에는 그림으로 신삼국시대를 방불케 하는 지역주의, 패권주의가 형성된 듯한, 그럼으로써 정치 불안이 가중되는 심각한 상황을 맞고 있는 듯합니다. 특히 설상가상으로 이승만 정권이 경찰력에 매달렸다가 철퇴를 맞았다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서 현 정권이 7월부터 헌법상 수사기관을 약화시키면서까지 새로운 경찰 조직을 연상시키는 비헌법 기관인 공수처를 설치해서 수사 기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는 명분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아이러니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덩달아 진작에 드러난 각종 정권 관련 비리 논란이 덮어질 것이라는 여론도 비등한 상황입니다. 현 정권은 헌법 전문에서 저항권으로 그 의미가 크게 각인된 4.19 혁명이 왜 일어났는지 현 시점에서 되짚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총선 압승을 쉽게 가볍게 안이하게 생각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정권 관련 정의 공정에 반하는 비리 논란 등 정정당당히 척결하는데 국민 화합 차원에서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려 봅니다. 역사는 반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제도 이승만 독재도 경찰 정치에 크게 의존했다가 결국은 타도되는 그런 불운을 맞았다는 것을 연상해 본다면 전혀 예사롭지 않습니다. 게다가 총선 이후 그리고 앞으로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는 상황에서는 국내외 경제 상황이 요동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는 세계화 추세가 둔화되면서 역세계화 상황으로 진전될 것이고 수출 주도형 우리 산업 구조를 지탱하고 있는 한국의 기업들 역세계화 상황에서는 옴짝달싹할 수 없을 만치 크게 요동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더욱 개인적으로 우려하는 바는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위기가 더 심각하게 요동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라건대는 현 정권이 이번 압승을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을 신장시키는 쪽으로 가는 그런 매개체로서 삼고 국정을 수행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번 4.15 총선 이후에 느끼는 감회는 보수적 사고를 가진 분이나 진보적 사고를 가진 분 어느 누구도 태평성대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뭔가 정권적 차원에서 심기일전하고 국민과 함께 하자라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가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쩌면 추락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최근 코로나 사태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대두된 문제 중 하나가 기본소득 등으로 명명되고 있는 포퓰리즘이 만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그런 것을 활용해서 국민을 합일로 이끄는 것은 오랜 길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포퓰리즘 정책이 다반사는 없는 살림에 그리고 미래 자체가 불안한 상황에서 정권이 아니만을 위해서 활용하는 것, 사용하는 것은 전혀 옳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은 위기 상황입니다. 미래가 예사롭지 않음을 여러분과 함께 공감하고 싶습니다. 4.19 혁명은 자유, 민주, 독재 타도를 위한 학생을 중심으로 한 저항권이 발로에서의 의거였다는 사실 우리 모두가 한번 되새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